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불볕더위와 싸우고 있으시죠? 올 여름에는 마스크를 벗게 되길 기대했는데 너무 힘든 계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응원을 전합니다. 저는 요즘 빌런과 좀비가 극성인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어요. 공포물을 잘 보지 못하는데 이 불안과 두려움, 무기력함, 분노 이런 이야기들로 넘쳐나는 이 현실에서 잠시라도 도망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절망에 맞서는 일은 행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다라고 밝혔던 책을 나누고 싶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인데요. 특별히 낭독을 허락해 주신 자화상 출판사의 페스트의 일부를 나누겠습니다. 온갖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항하는 시민 타루가 의사 리우에게 본인의 경험을 털어놓으며 우리 안에 패스트는 늘 있어 왔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날 아이였던 나를 사로잡았던 그 현기증이 어른이 된 내 눈을 캄캄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총살하는 광경을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못 봤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대개는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 초청할 사람들도 미리 정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총살에 대해서는 그림이나 책을 통해 알고 계시는 정도군요. 눈 가리개, 말뚝, 멀리 떨어져 있는 병사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는 정반대로 총살 집행반 사격수들이 사형수와 불과 1m 50cm 떨어져 있고 사형수가 2걸음만 앞으로 걸어가면 가슴에 총뿌리가 닿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수들이 굵직한 탄환으로 심장 근처를 집중 사격하고 그곳에 주먹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린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 세부사항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선생님은 모르시겠죠. 인간의 잠은 패스트 환자들의 생명보다 더 신성하죠. 선량한 사람들이 잠드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잠드는 것을 방해하려면 어느 정도 악취미가 있어야 하는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취미란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무렵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에겐 악취미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계속 입에 올리고 끊임없이 고집을 부렸어요. 다시 말해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온 마음을 기울여 패스트와 싸운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그 오랜 세월 동안 항상 패스트 환자였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간접적으로나마 수천 명의 죽음에 동의했다는 것,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행위나 원칙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죽음을 부추기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지는 않았죠. 나는 목이 맬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웠고요. 내가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면 그들은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삼킬 수 없는 것을 삼키게 만들려고 감동적인 이유를 내세웠어요. 나는 붉은 법복을 입은 저 거물급 패스트 환자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만약 군소 패스트 환자들이 내세우는 불가항력적인 이유와 요구를 용인한다면 거물급 환자들의 요구 또한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들은 나에게 붉은 법복을 입은 사람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권한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거라고 지적했고요.
하지만 나는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옳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날 그들은 누가 더 많이 죽이는지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모두 살인의 광기에 빠져 있어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내가 할 일이란 이치를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붉은 머리 올빼미 남자가 문제였고 그 더러운 사건이 문제였어. 패스트에 감염된 저 더러운 잎들이 쇠사슬에 묶인 어떤 남자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죽는데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준비해 놓은 그 사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는 살해당할 그날을 뜬 눈으로 기다리며 고뇌의 밤들을 보내는 거죠. 나에게는 가슴에 뚫린 그 구멍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나라도 그 구역질 나는 도살 행위를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정당화하는 것을 단연코 거부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요. 나는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을 때까지 고집스럽고 맹목적인 태도를 견지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 후로 나는 변한 게 없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부끄러워했어요.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일이고 또 아무리 선의였다고 해도 나 또한 살인자였다는 것이 죽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낫다는 사람들도 오늘날에는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바로 그런 논리 속에서 살고 있었고 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꼼짝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요. 나는 우리 모두가 패스트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부끄러웠어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나는 그 평화를 되찾으려고 지금도 여전히 애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그 누구와도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내가 아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평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평화가 불가능하다 해도 적어도 떳떳한 죽음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인간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비록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한 한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때로는 약간의 선까지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나는 그것이 어떤 형태든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모든 것을 또는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선생님 편에 서서 이 병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이번에 유행한 이 병을 통해 내가 알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저마다 자신 속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패스트 앞에서 무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칫 방심한 순간에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전염시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병균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외의 것들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면 건강, 청렴결백함, 순결함 등은 의지의 소산이에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될 의지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 거의 아무도 감염시키지 않는 사람이란 가능한 한 방심하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절대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한 의지와 긴장이 필요한 법이죠. 그래요, 리우. 패스트 환자가 되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누구도 어느 정도는 패스트 환자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패스트 환자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죽음이 아니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거고요. 그러는 사이에 내가 이 세상을 위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사실과 죽이는 것을 단념한 그 순간부터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유배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가겠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성적인 살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그 자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월성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기로 했어요. 겸손을 배운 거죠. 내 이야기는 간단해요. 지상에 재앙과 희생자들이 있으니 가능한 한 재앙편에 서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에겐 좀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나로서는 그것이 단순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나는 다른 추론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 추론들 때문에 나도 머리가 이상해질 뻔했고 어떤 사람들은 살인행위에 동조할 정도로 머리가 이상해지기도 했어요.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정확한 언어를 쓰지 않은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지요. 결과적으로 나는 재앙과 희생자만 있다고만 말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나 자신이 재앙이 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재앙에 동조하는 일은 없겠죠. 나는 결백한 살인자가 되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물론 제3의 범주, 즉 진정한 의사라는 범주가 필요한 일, 그건 그리 흔한 것도 아니고 또 진정한 의사가 되는 것이 쉽지도 않을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경우에라도 희생자들 편에 서야겠다고 결심한 거고요. 희생자들 속에 있으면 적어도 어떻게 하면 평화라고 하는 제3의 범주에 도달할지 모색할 수 있겠죠.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타루는 한쪽 다리를 흔들어 테라스를 가볍게 쳤다. 의사가 잠시 가만히 있다가 몸을 약간 일으키더니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럼요. 공감의 길이지요. 구급차의 사이렌이 멀리서 2번 울렸다.